자, 안녕하세요. 자, 기계공작법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소성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성 가공에서 먼저 소성 가공의 개요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성 가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재료에 우리가 외력을 가해 가지고 변형을 시킨 후에 외력을 제거하면 다시 재료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다시 놓으면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어떠한 재료에 외력을 가해 가지고 변형시킨 후에 다시 외력을 제거하면 원형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고, 이때에 우리가 변형을 탄성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탄성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SS 선도에 보시면 자, 응력, 스트레스와 변형률, 스트레인의 이 곡선을 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영강입니다. 탄소강. 자, 탄소강을 우리가 인장 실험을 하면 시험편이 이렇게 쭉 응력을 가할수록 힘을 가할수록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자, 이 재료가 버티는 힘을 이제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고 자, 항복을 한 후에도 이 재료는 바로 이제 파단이 되지 않고 인장하중을 계속 가하면 더 큰 힘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쭉 변형이 됩니다. 자, 변형이 되다가 이 탄소강이 최대한 버티는 힘, 요 그 응력을 우리가 인장 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장 강도를 지나고 나면 이제 급격히 이렇게 변형이 발생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파단이 되는데, 이때에 이 곡선을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 해가지고 SS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SS 곡선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재료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변형되는 초기에 자, 여기 A 지점을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과 변형되는 변형률이 이렇게 정비례한다. 그래서 이 A 지점을 우리가 비례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례한도의 위점에 있는 이 B점을 우리가 탄성한도라고 합니다. 자, 탄성한도는 어떠한 재료에 힘을 가하면 이렇게 변형이 되다가 힘을 제거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요 한계점, 자, 요 한계점을 우리가 탄성한도다. 자, 이 탄성한도를 지나서 더 큰 힘을 우리가 가하게 되면 재료가 이렇게 더 변형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변형된 힘을 제거하면 자,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변형이 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성 한도를 지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힘을 제거해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데, 이때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외력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크게 가해가지고 재료가 항복을 하게 되면 외력을 제거하여도 완전히 원형으로 돌아오지 않고 영구 변형이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영구 변형에 변형된 상태를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괴되지 않고 영구히 변형시킬 수 있는 성질, 이걸 우리가 소성이라고 하고, 이때 변형된 는 것을 우리가 소성 변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우리가 가공을 소성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성 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소성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탄소강은 이렇게 큰 응력에도 이렇게 견디는 이러한 SS 커브를 나타내지만,
자, 동이나 구리는 철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더 낮죠.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자, 항복점도 자, 0. 연신율 0.2%까지 이렇게 큰 항복점을 이렇게 특별히 나타내지 않고 쭉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다가 이제 어느 하중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동이나 알루미늄은 탄소 강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하중에 이렇게 급격히 변형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나오고 항복점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0.2%의 변형률을 이용해서 여기에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항복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성 가공의 개요에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재료에 가해진 힘이 제거된 후에도 재료의 변형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영구히 변형이 남아있는 현상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소성을 가진 재료에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소성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소성 가공에 의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이런 소성 가공의 특징은 뭐냐? 자, 소성 가공은 우리가 정확한 치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성 가공의 특징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정확한 치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가공에 의해서 조직이 개량되고 강한 성질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가공 경화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소성 가공을 하면 조직이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량돼서 우리가 강한 성질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성 가공은 재료의 손실이 적고 가공면이 깨끗하며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성 가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성 가공이 있고 이제 또 절삭 가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가공 방법이 있는데 절삭 가공은 우리가 원재료를 깎아내기 때문에 칩이 발생돼서 원재료의 필요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깎아내기 때문에 재료의 손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성 가공은 우리가 그 재료 자체를 깎는 게 아니고 그 재료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이 적고 이제 가공면이 깨끗하고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 가공의 특징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성 가공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자, 먼저 소성 가공의 분류에서 우리가 1차 가공하고 2차 가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성 가공에서 1차 가공은 우리가 중간재 제품을 만드는, 생산하는 이러한 분류를 우리가 1차 가공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일반 그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가공을 2차 가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가공은 최종 제품이 아니고 그 중간 제품, 그러니까 이 중간 제품을 이용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때 1차 가공을 하는 중간재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는 자, 단조, 인발, 압연, 압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두들겨서 만드는 방법을 단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보시면 대장장이들이 우리가 철을 이렇게 불에 넣어가지고 달군 다음에 선반에 놓고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때려서 낫이나 칼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어떠한 제품을 가열해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가공 방법을 우리가 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조로 만들어지는 제품은 정이나 집게나 크랭크축 같은 자동차의 크랭크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단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봉이나 선이나 관제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방법이 인발입니다. 자, 뒤에 가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발은 우리가 다이에 어떤 재료를 넣고 뽑아내는 기술을 우리가 인발이라고 하고, 자, 인발과 압출은 약간 반대의 개념입니다. 인발은 말 그대로 앞에서 뽑아내는 방법이고, 압출은 뒤에서 밀어 가지고 어, 뒤에서 다이에 원료를 넣고 뒤에서 밀어내서 우리가 피스톤처럼 밀어내서 앞으로 제품을 나가게끔 하는 방법이 압출입니다. 그래서 압출에 의한 제품들은 이제 봉이나 관이나 형제 같은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때 우리가 압출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두 롤러 사이에 제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넓적한 판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거나 판이나 봉이나 선이나 관이나 형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들을 아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가공에는 우리가 최종 소비재 제품을 만드는 생산 방법인데, 자, 첫 번째는 판금 프레스입니다. 자, 판금이라고 하는 거는 판금 프레스는 우리가 전단을 하거나 제품을 전단을 하거나 구불려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데, 주로 기계나 기구, 구조물 등의 골조나 외장 부품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형 가공이 있는데, 우리가 냉간 단조라 그래서 기계 구조부의 주요 부품을 우리가 이제 냉간이라는 용어가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열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가열을 하면 우리가 재결정이라 그래서 결정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온도가 있는데,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우리가 가공을 하는 방법을 냉간 가공이라 그러고,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어떠한 제품을 성형하는 방법을 열간 가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냉간 단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결정 온도 아래에서 우리가 아까 단조 때려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들의 바로 냉간 단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조는 우리가 나사나 기어나 이런 볼트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비벼서 판에 비벼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인데, 뒤에 그림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각각의 소선 가공법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단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제품을 위아래 어떠한 서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 자, 이건 이제 형 단조라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있는 이런 형태가 있는 이 틀로 이 제품을 이렇게 재료를 눌러가지고 그 형태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드는 방법. 요게 이제 단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장장이들이 우리가 낫이나 칼을 만들 때 이렇게 가열해 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이렇게 형틀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이 단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망치로 때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한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때려서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형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형틀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 때리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형틀로 계속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형틀이 없이 그냥 때리는 방법은 자유단조, 그 다음에 형틀이 있는 형틀로 이렇게 때리는 방법을 형단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변은 아까 제가 롤러 두 개 사이에 이렇게 판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이제 판은 이 두 개 돌아가는 롤러 사이에 이렇게 제 원료를 넣어서 이렇게 평판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판 아변이 있고, 자, 공형 아변이라 그래서 이렇게 롤러 사이에 이렇게 롤러가 회전하는 사이에 원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봉 형태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공형 아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출은 원료를 우리가 다이에 넣고 뒤에서 피스톤처럼 이렇게 밀어내서 우리가 제품을 뽑아내는 이러한 형태의
가공 방법을 우리가 압출이라고 하고, 자, 압출과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원료를 앞에서 이렇게 잡고 뽑아내는 형태의 이러한 가공 방법을 우리가 인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전조는 우리가 판형 다이 같은 걸로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 가지고 이 나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전조라고 하고, 자, 판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을 우리가 구불리거나 꺾어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판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에는 우리가 펀치하고 드로잉이 있는데, 펀치는 어떠한 판에 이렇게 밑에 위에서 펀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이게 구멍을 이렇게 동그랗게 뚫는, 이렇게 구멍을 뚫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펀칭이라고 하고, 자, 이 드로잉은 우리가 그릇처럼 이렇게 안에 움푹 패인 형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 이걸 눌러 가지고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냄비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가게 만드는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싱은 이러한 형상으로 비벼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러한 형상으로 구부러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피니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소성 가공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금속학적인 소성 가공에 대한 우리가 이론을, 우리가 기초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단결정 내의 변형기구와 다결정의 변형기구에 대한 이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83페이지에 우리가 소성 가공의 기초 이론 해가지고 금속의 소성 변형기구 해서 고체 금속은 금속 조직학적 측면에서 불균일한 연속체인 다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금속이 원자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는 원자론에 의하면 금속은 불연속적 입자 구조의 물질이다. 따라서 소성 변형은 구성 입자 간의 역학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금속 재료의 탄성 변형은 원자 사이의 거리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나 소성 변형은 결정의 변형에 그 원인이 있다. 외력이 가해지면 결정 내에서 인접하여 있는 평행한 격자면에 서로 미끄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미끄럼이 여러 개 중복되어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금속의 소성 변형을 설명하는 원리에는 우리가 이제 슬립과 쌍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결정체의 변화는 슬립과 쌍정과 전이가 있는데,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슬립과 쌍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슬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슬립은 금속 결정 내부에는 자, 미끄러워지기 쉬운 면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외부 힘이 작용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슬립이 발생하며 전체 금속이 변형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쌍정이 나와 있습니다. 쌍정은 특정 평면을 경계로 대칭의 관계를 가지는 원자 배열을 갖는 결정 부분이 있는데, 자, 미끄럼을 동반하는 원자의 재배열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된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쌍정과 슬립 변형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이가 있습니다. 전이는 우리가 결정면에서 한꺼번에 슬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결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변형이 발생해서 전체 변형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전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속 결정면의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미끄러져 일어나는 것.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변형 전에 있던 이런 결정이 미끄럼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전이로 인한 부분 미끄럼이 발생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재료의 가공 경화와 재결정입니다. 자, 가공 경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성 변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소성 변형에 의해서 변형 저항이 증가되게 되고, 저항이 증가되게 되면 금속은 일반적으로 자, 경도나 강도가 증가되는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즉 결정립의 변형으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공 경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성 변형에 의해서 그 저항력이 증가돼서 금속의 경도나 강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우리가 가공 경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있는데, 회복은 결정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내부 응력만 이완되는 현상을 회복이라 한다. 비교적 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재결정과 관계없이 물리적,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회복이라고 한다.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가공 경화에 의해서 높아진 강도와 경도를 저하하는 연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 냉각 가공을 계속하면 가공 경화가 발생하여 더 이상 냉각 가공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결정 온도 이하로 이렇게 가열해 가지고 우리가 연성을 회복해 주는 연화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을 시켜줘야지만이 다시 이제 냉각 가공이 이렇게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적 낮은 온도로 가열해 가지고 재결정 온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가열해서 우리가 가공 경화되었던 이러한 성질들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재결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 경화된 금속 재료를 가열하면 그 내부에 새로운 결정립의 핵이 생기고, 이것이 성장해서 전체가 변형이 없는 결정립으로 치환되어 다시 연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결정립이 치환되어 다시 연화되는 요것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하고, 자, 금속 재료를 가열하여 내부 응력이 이완되고 가공 경화 현상이 제거되어 연화되는 이러한 성질 변화가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느 온도에서부터 그림과 같이 새로운 결정액이 생겨 이것이 점점 성장되면서 구결정은 없어져 가는데, 이 현상을 재결정이라고 하고, 이 온도를 우리가 재결정 온도라고 한다. 그래서 재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최저의 온도, 그러니까 재결정이 일어나는 최저의 온도를 우리가 재결정 온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가공, 소성 가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열강 가공과 냉각 가공이 있는데, 자, 열강 가공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공을 해서 우리가 소성 가공을 하는 방법이 열강 가공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재결정이 동시에 유발되면서 연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강 가공의 특성은 뭐냐? 변형 저항이 감소하여 용이한 소성 가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도를 금속을 어떤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면 변형을 시키기 쉽다는 얘기죠. 변형 저항이 적어져서 우리가 용이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성 가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공 표면이 산화되어 변질되기 쉽다. 이제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우리가 가열을 하기 때문에 표면에 산화돼서 변질되기 쉽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냉각에 따라서 우리가 높은 온도로 재결정 온도로 가열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냉각을 시키면 형상이나 치수나 조직이나 기계적 성질들이 이렇게 냉각되면서 변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불균일한 이러한 형상이나 치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냉각 가공은 우리가 재결정 온도 이하로 가공해서 우리가 소성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열강 가공에 비해서 온도를 높이 안 올리기 때문에 변형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제품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려면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큰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자, 온도를 대신 높이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해지고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고 재질이 균일해진다. 그래서 열간 가공은 우리가 제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냉각되기 때문에 어떠한 변형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만, 냉간 가공은 제결정 온도 이하에서 우리가 가공하기 때문에 가공하는데 힘은 많이 들어가지만 가공이 되고 나서 어떤 조직의 치밀이나 아니면 기계적 성질이나 이런 것들은 자, 열간 가공에 대해서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선 가공에 영향해가지고, 자, 소선 가공에 영향해서 잔류응력이 발생되기 쉽고, 그 다음에 금속이 이제 파괴가 일어난다든가 기계적 성질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소선 변형은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재료 내부에 잔류응력이라는 게 이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을 가하는 경우나 뭐 냉각에 의해서도 우리가 열응력에 의해서도 이제 재료 내부에 열응력이 잔류응력이 이렇게 발생되고, 이제 금속 내부의 어떠한 작은 국부적인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파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자, 가공 경화는 뭐 강도나 경도가 증가되고, 자, 강도나 경도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어떤 가공에 의해서 경화가 되면 강도나 경도는 증가되지만 그 반대의 개념, 우리가 잘 늘어나는 성질은 반대로 연신율은 감소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선 가공의 개요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단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